윤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한다고 말했는데요. 정작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는 건 가짜뉴스보다는 정부의 언론 통제가 아닐까 싶은 상황입니다. 권영철 대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뉴스타파의 신앙님 김만배 인터뷰 보도, 요것에 대해서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 지금 최고 수준으로 법정 제재하겠다.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사실상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소위가 지난 19일에 열렸거든요.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 보도한 KBS 1TV 뉴스 9,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 3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MBC는 의견 진술 연기를 요청해서 10월 5일 날 열릴 예정이고요. 방송 소유에서 결정된 과징금 처분은 다음 주 전체 회의에서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예. 최고 3천만 원인데 2분의 1 감경 가중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결정이 납니다. 근데 최고 수위로 제재한다는 게 뭐 종종 있는 일입니까? 지금까지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딱 한 번이요. 이게 2018년 11월에 방송된 KNN의 보도였는데요. 예. 기자가 보도를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로 정부 관계자 전문가인 것처럼 조작을 해서 내보낸 거거든요. 기억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명백한 인터뷰 조작이니까 예, 취재 최고 수위의 제재가 불가피했죠. 그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네. 지금 뭐 거론된 곳들 말고도 많은 곳들이 인용 보도를 했잖아요. 그럼 이곳들도 다 추가 제재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방심위가 이미 추가 제재에 착수를 했는데요. 뉴스 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과 프로그램 15개. 예. 그러니까 KBS의 뭐 최경영의 최강 시사,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이런 시선 집중 이런 것들이 네네. 다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의견 진술을 듣고 법정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데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상당수 프로그램이 법정 제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1년 반 전에 있었던 보도고 그렇죠. 인용 보도도 그렇거든요. 근데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이 됐잖아요.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방통심의가 6기거든요. 네. 6기 방심에서 긴급 심의 안건은 이태원 참사 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는 당장 벌어진 일이고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두고 다른 이유들을 하면서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네네. 아니면 사망 당시의 동영상이 나돌고 하니까 긴급 심의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번은 이미 1년 반 전의 일이고 지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예. 야당 추천인 김유진 방심위원은 1년 반 전에 인터뷰를 심지어 인용 보도한 게 무슨 국민적 관심사냐. 그냥 정부 여당과 이동관 위원장의 관심사 아니겠냐. 명분도 없다. 무슨 국가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이게 긴급 심의 사안이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뭔가 서두르고 있다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예. 말씀드리지만은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제재를 할 경우에 방송사들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러면은 방통심의가 패소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꽤 많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방통심의위에서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잇따라 부과했거든요. 예예. 정치심의라는 비판을 받은 사례가 많았는데 표 잠시 한번 보실까요? 예예. 표 보시면 나오지만은 천안함 사고를 다룬 KBS 추적 60분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KBS 추적 60분 등등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법정 제재를 받았는데 소송에서는 다 법원이 취소 판결을 거의 다 내렸습니다. 네,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 네. 처분 취소, 뭐 무죄 일부 허위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데도 지금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유일임 방심위원장은 사실과 다른 중대한 오보로 국민적 선택에 큰 혼란을 주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가짜 뉴스의 근절 차원보다는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유진 방심위원 말 한번 들어보시죠. 그분들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정부 여당의 불리한 보도를 표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추진의 방식이나 내용을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방심위가 대상이 아닌데 인터넷 언론은 신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지금 제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방심의 행보가 광폭인데요. 방송사에 대한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를 밀어붙이는 것과는 별도로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은 말씀하신 대로 신문으로 분류되고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심의 이런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판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의 말 들어보시죠. 만약에 그 언론사를 심의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한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현행법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한 밖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이 가짜 뉴스를 거의 뭐 정부가 규정하겠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요.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가짜 뉴스를 규정하면 결국 정부에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보도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방통이나 방심에서 가짜 뉴스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걸 지켜보니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아, 그 트위트 잠시 한번 보실래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CNN's fake news. I don't take. 발표나 I don't take questions from 또 아니면은 CNN. 트위터에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뉴욕 타임즈, 페이크 뉴스다라고 계속 뭐 말했어요. ABC, MBC 다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사를 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네네. 주범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 하는 우려가 들고요. 사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정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가짜 뉴스 전체를 규제하겠다는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정부가 가짜 뉴스를 규정해서 제재하려 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그리고 합의를 모으는 게 중요할 겁니다. 네네. 여기까지 듣죠.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